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균형 모형과 관련한 경제적인 효율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교환의 효율성에서요 그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랑 또 같은 얘기라 볼 수 있는데, 자, 생산 측면에서 볼게요.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X제랑 Y제를 만든다, 이렇게 할게요. 물론 요걸 통해 가지고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은 어떤 겁니까 하면요, 요거를 살펴보는 거야. XY를 이렇게 투입해서 A와 만든 거를 A와 B한테 나눠주게 되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펴본 게 교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소비가 되는 거지. 소비의 효율성, 이렇게 됩니다. 자, 소비의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MRS가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MRS XY A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랑 MRS XY B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같을 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약 곡선하고 효용 가능 곡선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볼게요. 자, XY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요. 자, 이것과 관련된 게 거기 보시면 578페이지 생산에서의 효율성 한번 볼게요. 생산에서의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 되어 있고, 자, X제랑 Y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배분할까? 그래서 생산 요소의 최적 배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사실 앞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란 한 생산의 어떤 한 재화, X면 X, Y면 Y,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재화의 생산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기본적인 생산의 효율성과 관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산 과정에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소비 교환의 효율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에즈워드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X라고 할게요. 오리진 X를 생산하고 Y를 생산하고요. 노동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쪽은 노동이고 이쪽은 자본이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 어느 한 점, 2점이 있습니다. X와 관련한 요 곡선을 우리가 등량 곡선 이렇게 할게요. QX 뭐 하첨자 뭐 책에 있는 거대로 한번 살짝 볼게요. 뭐 정의증 상관없어요. X를 생산하는데 Q0. 그 다음에 여기 Y를 생산하는데 요거는 Y를 생산하는데 Q0 이렇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등량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초의 배분점이 노동과 자본이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이 100, 자본이 70 있을 때 에즈워드 박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때 거기에서의 초기 부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가?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루오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딘가로 가게 되면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점에서는 어떻게 돼? 이 점에서는 자, 등량 곡선이 지금 접하지 않은 상태고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요. MRTS를 합니다. 요거 MRTS 이게
MRTS 달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MRTS 해가지고 LK를 Y를 생산할 때랑 그리고 MRTS를 LK랑 X를 생산할 때랑 같이 보면 얘가 훨씬 더 큰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MRTS 느낌이 뭐야? 자, MRTS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MRTS LK다 라고 하면 저 생산함수 저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등량곡선 파트에서 관심사가 노동이고요. 분자는 이렇게 자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L이라고 하는 노동의 소중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중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여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이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X제에서 훨씬 더 기여하는 바가 큰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Y제에 지금 노동이 있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랑 뭐 야구 선수, 음악 선수랑 음악이라 할게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음악을 할까 축구를 할까 하는데 지금 Y가 지금 음악이야. 손흥민 선수는 물론 음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구에 훨씬 재능이 있고 기여를 잘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운동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축구하는 것보다는 피아노 치는 음악에 가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L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K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X 생산에서는 노동이 더 희소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뭐 50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우리 교환의 효율성은 똑같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X 생산에서 L이 희소해요. 희소함으로 오케이, 노동이 희소해요. 아,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서 왜 몸값이 높습니까? 그런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을 찾기 힘드니까 그런 거지. 희소하니까 그런 거지. L이 희소함으로 L이 소중해요. MRS랑 사실 같은 얘기야. 소중하다는 건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L은 Y에서 X 생산으로 이동을 하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X 생산에는 L이 소중했었는데 L이 증가하면서 자, 소중한 정도가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거예요. 소중한 정도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이동이 이루어지다가 이게 반복되다가 언제 이게 멈춥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TS LK가 X에서랑 MRTS LK가 Y에서랑 같을 때 스톱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설명에 1번, 2번, 3번 거기까지 MRTS가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4번. 자, 여기 블루오션의 어느 한 영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두 재화 생산이 다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MRTS가 같을 때 스톱! 이렇게 됩니다. 579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접점의 기울기가 MRTS입니다.
그게 같아질 때가 파레토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네요. 오케이, 우리 지난번에 교환의 효율성하고 본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계약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곡선. 여러분, 계약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계약을 해서 파레토 생산에서 효율성이 달성된 점들을 나타내고요.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앞에 경제 원론, 경제학 처음에 수요 공급 전에 얘기할 때 봤었던 거예요. 생산 프로덕트, 가능 파서빌리티, 커브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밑에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는 이렇게 계약곡선이라 합니다. 이 계약곡선 여기서는 MRTS가 똑같은 점들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X를 생산하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두 개만 할게요. F점이 있고 G점이 있어요. 자, 여기 X라 할게. X0라 그러고 X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았습니다. Y0고 Y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X를 하나도 생산 안 하는 거고, 여기는 Y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약 곡선이다 라고 하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MRTS LK가 X, MRTS LK가 Y랑 같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계약 곡선에 해당하는 점들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580페이지 밑에 ABC 세 가지 해놨는데 그냥 우린 이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X 생산과 관련한 오리진 해가지고 이제 A라는 애가 X를 요걸로 합칠게요. X를 생산할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요. 앞에서는 A라는 애가 XY를 소비하고요. 여기 X라 할게요. 여기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비효율적인 점에서 2점이었어요. 여기 계약 곡선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인 점이 되는 건데, 2점에서 F점으로 가게 되면 X 생산이 증가하고 Y 생산이 감소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 X, 여기 Y. 자, F점에 해당하는 게 저기 보시면 여기야. G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야. 그래서 이 계약 곡선에 해당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점들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예요. P, B, C.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뭐 우하향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생산 가능 곡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거는 우하향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지. 뭔가 X를 생산을 더하려고 하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F점에서 설명을 쓰면 F점에서 자, G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G점으로 이동은 자, X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X제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시. 아니, 노동과 자본을 X 생산에 많이 쓰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이 경제학과 기타 과목이 있는데, 경제학의 점수를 올리려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잖아. 다른 과목 점수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X제 생산 시 L과 노동과 자본을 X제에 많이 투입하니까 Y제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다? X제 생산할 때 Y제 생산을 감소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하향한다, 요거를 나타냅니다. 오케이? 자, 근데 X제를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Y제 생산을 감소하는 정도가 이게 더 커집니다.
yj 생산 감소가 더 점차 커져. 이렇게요. 아니 x 생산을 하게 되면 yj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xj의 기회비용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기회비용이 커져 체증한다 이렇게 씁시다. xj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를 생산할 때 yj를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것은 우아양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우리가 특성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80페이지 4번 ABC 가는 거 표현하고 있고 X 생산 증가시킬 때 YJ를 줄여야 됩니다. 자, 5번 요소 공간의 계약 곡선을 재화 공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 렌즈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이 아니야. 그래서 2점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어느 안쪽에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생산 요소 공간의 계약 곡선을 재화 평면에 나타내게 된 것이고 PPC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전부 다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효율성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한계 변환율. 한계 변환율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xj를 하나 더 생산하려면 yj를 좀 이렇게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xj를 하나 생산하려면 yj를 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PPC에 그 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x를 한 단위 거기 밑에 박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x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걸 MRT라고 합니다. xj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xj에 대한 한계 비용을 yj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고요.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다시 볼게요. 한계 변환율 보고 xj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yj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2번 한계 변환율은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PPC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x의 기회비용이다. 요거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적 효율성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j랑 yj를 생산하고 A와 B한테 나눠주게 되는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XY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동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어떻게 자본을 적절하게 배치할 것인가? 그러면 얘가 MRTS LK가 X를 생산하는 거랑 MRTS LK가 Y를 생산하는 거랑 요거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등량 곡선이 같아질 때 이렇게. 자, 이게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요렇게요. 자, 생산된 X랑 Y를요, A와 B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X를 A, B에 나눠주고, Y도 A, B에게 나눠주고, 요게 이제 교환의 효율성이야. 그래서 이게 MRS입니다. MRS XY를 A와 MRS XY를 B와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생산의 효율성, 얘는 소비의 효율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밑에 그 과정이 생산의 효율성과 이렇게 쭉쭉쭉 나타내는 게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객관식하면서 제가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요게 생산에서의 효율성 결론이야. 등량 곡선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두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뭐 살짝 한번 해볼까요? 약간 힘들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밑에 잘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찾습니다. x, y고 등량 곡선이 이렇게 접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서 본 게 뭐냐면 요게 바로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x제랑 y제에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저기 계약 곡선이라고 했죠? 생산의 계약 곡선을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에 나타내요. 자, x제가 만약에 빵이라고 하고요. y제가 만약에 미사일이라고 할게요. 미사일. 그럼 북한은 어딜 생산하겠어요? 여기 생산하겠지. 북한은 빵 생산을 적게 하고요. 미사일 생산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여기 미사일을 생산하겠지만 이렇게 빵 생산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점을 선택할 것인가는 뭐 그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이렇게 빵을 많이 생산하고 미사일은 적게 생산합니다. 그럼 북한의 경우를 볼까요? 그럼 북한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소비 가능한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북한의 에즈워드 박스. 오케이? 자,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 여기 두 사람이 이제 놀아가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북한의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가 바로 효용이 극대화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오케이? 자, 그래서 MRS가 같은 점들 나타내는 게 이렇게 두 개 같은 점들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는 것을 여기에 역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 곡선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것도 계약 곡선입니다. 생산에서.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누리게 되는 효용을 여기다 표현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 계약 곡선 상에 해당하는 점을요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효용으로 직접 표현합니다. A의 효용, B의 효용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곡선을 그려냈어. 그래서 요거를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해서요. 요건 지난 시간에 했죠.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효용 가능 곡선이 되는 건데, 아니 여러분, 이거는 약간 노동의 편익, X제의 편익 이거잖아. 우리가 이게 모두 전부 다 종합적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보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자, 종합적인 효율성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아니 이때는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이렇게 같을 때 이런 느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한계 편익이고요. 얘도 한계 편익이야. 아니 MRS라는 게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을 Y제로 표현하는 거지. 비용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게 바로 비용이라고. 이게 바로 MRT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느낌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 뉘앙스 자체가 요거는 편익이라니까요. 편익에 대한 얘기라니까.
이제 우리가 비용에 대한 얘기가 해야 되잖아. 그 비용에 대한 얘기가 M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RT X에 대한 비용이라니까요. 요게 같아질 때 우리는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581페이지 가보시면 종합적 효율성이란 생산과 교환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생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비, 교환의 효율성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종합적 효율성 하려면 비용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서 비용까지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바로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아니 그러면 MRT랑 여기 나와 있는 MRS가 같은 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노랑이 좋겠네. 이렇게 되면 이게 MRS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달라질 수 있어. 다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MRS XY인데 이 MRS XY랑 MRT가 같아지는 점, 그 점이 바로 우리는 여기 두 개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 그 중에 어느 점 가장 끝에 있는 점 한 점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한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의 선택까지 쫙 해가지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려질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려지는 것 중에서 여기 끝에 이렇게 포락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효용, 가능, 프론티어,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곡선보다 프론티어잖아. 훨씬 밖에 존재하는,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효율성의 저는 대마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론 구조가 살짝 나와 있는데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82 가볼게요. 설명.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요거 왔고요.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왔습니다.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MRS랑 MRT가 같아지는 게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이다.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MRT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거기 밑에 나와 있죠. ABC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은 점이 거기서는 B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으로 나타내면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자, 우리 파레토 효율성의 한계 요거 말 문제로도 출제되니까 잘 보시죠. 자, 583페이지 가보시면 1번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은 여러 개 있다. 맞죠? 여기도 다 파레토 효율성, 여기도 파레토 효율성, 여기도 다 파레토 소비에서 효율성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 위에 다 종합적 효율성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효율성은 낭비만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XJ, YJ 같이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데 사과 하나, XJ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어떤 강호동 같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사과를 9개 먹고 제가 하나 먹었어. 근데 저는 아이고 사과 더 먹고 싶어 하는데 강호동 선수, 개그맨으로 알고 계시던데 아무튼 옛날 유명한 씨름 선수였죠. 근데 이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선수는 체격도 크고 하니까 사과를 9개 먹었는데도 모자르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 낭비 없잖아. 효율적이라고. 근데 이게 바람직한가? 제가 너무 많이 조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하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효율성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성이라는 걸 얘기할 것이고요. 2번. 그래서 소득 분배 공평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심층 연구는 여러분 이게 MRT잖아. MRS잖아. 즉 그 얘기야, 여러분. 만약에 이거 한번 볼게.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MRS, XY. AB는 지금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리고 MRT,
x, y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x제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고 이게 x제와 관련한 비용이라니까. 자, 이게 느낌이 뭐냐면 x제에 대한 편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는 뭐라고요? x제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직관적으로. 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직관적인 마인드를 심어드리는 건데, 그건 이 경우는 x제에서 얻게 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크니까 x제를 줄이고 대신 y제를 증가시켜야지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1개와 5개 막 교환하고 막 하는데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MRS가 뭐지? MRT가 뭐지? 그 뜻을 바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결국 거기서는 MRS가 MRT보다 커.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X를 증가시키고 책에 있는 대로 하면 Y를 감소시키고, 부등호가 이쪽 MRT가 커. 그러면 X를 감소시키고 Y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후생 정리, 후생 경제학 살짝 내용 좀 볼게요. 자, 세 번째 후생 경제학과 관련한 후생경제 제1, 2정리 이렇게 할게요. 제1, 2정리 이렇게요. 그냥 이건 암기하세요. 다 수학으로 도출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뭐냐면, 자, 개념을 볼게요.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그럼 제2정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권화된 시장체제에서 자발적 교환을 통한 자원 배분이 시장에 맡기게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거야. 자, 박스를 볼게요.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적이고 외부성이나 공공재 같은 그게 시장 실패야.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경쟁 균형, 왈라스 균형입니다.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 이거요. 아, 이게 제1정리야. 이게 제1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일반 경쟁 균형의 시장에 맡겼더니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 그 시장에 맡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효율성이 달성돼. 이렇게 시장의 조정 기능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PY분의 PX 또는 R분의 W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거야. 자, 밑에 살짝 보시면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가볼까요? 585페이지. 자, 우선 살짝 직관적으로 볼게요. 교환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교환의 효율성은, 자, 우리 두 사람이 X제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같을 때 요겁니다. MRS XY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을 때 요거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손은 제가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가격, 신호등과 같은 어떤 시그널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운전할 때 갈까 말까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 근데 주춤주춤 하다가 둘이 꽝 부닥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갈까 말까 고 스탑 이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같이 눈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가면 돼? 신호등 보고 결정하면 되지.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거기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X제랑 Y제를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까 하면 여기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PY분의 PX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효용 극대화 선택점은 MRS XY가 A가 PY분의 PX라는 상대 가격 요걸 보고 두 개 같아질 때 최적 선택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B도 마찬가지야. B도 여기다 그리게 되면 X랑 Y를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무차별 곡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산선, 이게 PY분의 PX지. 자, 그러니까 MRS 여기다 할게요. MRS XY인데 B도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렇게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0점 조절하듯이 초점을 맞추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A랑 만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연계소문, 을지문덕처럼 당신은 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방패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막 의사결정, 선호도를,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제시된 가격인 PY분의 PX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시장의 가격이 신호등이야. 빨간불, 파란불.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맞추고 얘가 얘한테 맞추면 시장의 가격이 존재하면 요거 두 개 어떻게 돼? MRS가 같아진다는 게 저절로 이렇게 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우리 효용극대화라는 거 할 때 효용극대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균형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의 효율성을 우리가 지금 얘기했고, 자, 밑에 생산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야. 생산에서의 효율성. 여러분,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살펴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면 등량 곡선과 등비용선이 같을 때 최적 선택이 됩니다. MRTS가 똑같을 때 역시 마찬가지야. MRTS LK를 생산하는데 X랑 MRTS LK에서 Y를 생산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상대 가격이 요게 하늘에 붕 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 요거를 두 개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Y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요거 두 개 맞춰서 이렇게 선택하면 R분의 W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MRTS가 똑같아집니다. 오케이? 자, 그게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그냥 참고로만 눈도장 찍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종합적 효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됐어. 그 다음에 종합적 효율성은 자, 비용까지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Y분의 PX라는 그게 한 개 비용이 같아질 때 거기 볼게요. 종합적 효율성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원리는 P가 MC랑 똑같을 때입니다. 한 개 비용 가격 설정이 책정되었을 때 종합적 효율성이 그게 생산과 관련해 효율성이 달성돼요. 자, PY분의 PX가 지금 MRS가 같잖아. 요걸 보고 생산하는 사람도 이쪽에다 하면 MRT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MRT야 XY. 그래서 요게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니까 PY분의 PX를 보고 MRS가 똑같고 MRT까지 같아지는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일정리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차라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가 어려워서 1정리의 의미 거기 나와 있죠. 별표 하시죠. 네,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시장 구조인 완전 경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 경쟁 균형입니다.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일반적인 경쟁 균형 시장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잘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가격이. 근데 이 가격이 망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객관식용으로 할 때는 그 앞에 잠깐 가볼게요. 자, 584페이지 박스 있죠? 후생경제 제일정리. 자,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적이고 외부성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게 존재하면 시장 실패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우리 587페이지에 제일정리의 재음미까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되는 모색 과정인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XJ랑 YJ에서 시장에서의 초과 수요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XJ 가격이 올라가고
XJ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XJ에 대한 가격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조정되면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8페이지 가보시면 MRT가 요게 바로 한계 비용 비율이잖아요. 그냥 같은 걸로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는 이유 거기 나와 있는데 X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후생경작 제2정리는 요거 제1정리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2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말문제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제2정리 밑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제1정리의 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1정리를 뒤집은 거야. 이거 역발상해서 역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박스 나와 있죠.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볼록성, 동그라미 치시죠. 자, 선호가 볼록성이 있다라는, 볼록성이 뭐 어떻게 골고루 선호한다는 게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여기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볼록성이 존재할 때 초기 보존 자원을 적절히 재배분하면, 재분배하면 요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여기는 공평성 얘기가 담겨 있어요. 오케이. 제일 정리해서 만약에 공평성 얘기를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평성 하면은 얘는 X 이렇게 되는데 제2 정리는 공평성이 여기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589페이지 가보시면요.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짝 보시면 어떤 F점이 균형점인데 정부가 봤을 때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가격이 존재하니까 다시 일반 경쟁 균형으로 가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 역시 재분배를 할지라도 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객관식 용어로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4번 정부가 여러분 여기는 정부가 들어와도 됩니다. 재분배 주체니까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개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된다? 정부가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정부 재분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재분배할 때 거기 4번에 럼썸 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액세라고 합니다.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조세를 사용해서 어떤 재분배를 해야지 왜곡을 초래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반 경쟁 균형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자, 시사점 볼게요. 거기 중간에 설명 그냥 넘기세요. 그냥 정액세 정도 동그라미 4번 보시고. 자, 시사점 1번 제2정리는 적절한 소득 재분배, 소득 재분배 공평성 요거는 제2정리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희생과 비효율성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재분배를 하더라도 다시 효율성으로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 수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후생경작 제1정리, 제2정리만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21장의 일반 균형 이론과 경제적 효율성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약 곡선하고요. 에즈워드 박스랑 해가지고 MRS가 같을 때, MRTS가 같을 때, MRS랑 MRT가 같을 때가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건데 그거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난이도가 있는 시험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객관식에서 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 뒤에도 연습 문제가 좀 어려운 것들이 실려 있긴 한데 그 전 단계 수준으로 아마 우리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뭐 후생 경제학 쪽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